지난 2022년 8월 21일에서 28일 사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대형 수송기와 미 수송사령부가 임대를 한 대형 민간 화물기 등 총 38대의 화물 수송기가 착륙한 것이 확인이 되어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민간 화물기 중에는 폴란드의 제슈프와 쿠웨이트,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레스,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 항공기지를 출발한 화물기도 식별이 됩니다. 특히 확인된 민간 화물기 중 3대는 폴란드의 제슈프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대는 불가리아 소피아를 경유를 하고 한 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를 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중간 경유 없이 오산에 착륙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34대의 대형 화물기와 수송기를 동원하여 유럽과 중동, 일본과 미 본토에서 항공 수송을 하는 물자가 무엇이신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심상치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팩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8월 21일부터 28일 오산에 착륙한 것이 확인이 되는 민간 화물기와 여객기는 총 18대입니다. 이 중 화물기는 16대이고 여객기가 2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자별로, 항공사별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을 한 화물기들의 세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간 중에 오산에 도착을 한 미 공군 소속의 수송기입니다. 기종은 C-17 글로브마스터 3가 18대이고 C-5M 갤럭시 수송기가 1대, C-130J 수송기가 1대 해서 총 20대가 되겠습니다. 식별된 항공기 중에 상당히 특이하고 의미심장한 항공기들을 정리를 합니다. 우선 캘리타 에어 항공의 K4972로 편입니다. 2022년 8월 21일 쿠웨이트 시티를 이륙을 해서 10시간 39분을 비행을 해서 8월 22일 한국 시간으로 13시 07분에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기종은 보잉 747-400계열이고 기체 등록 번호는 N742CK, 그 다음에 이카오 모드는 A9FA34입니다. 오산을 도착을 한 이후에 재이륙을 하는 항적은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캘리타 에어라인의 K49705 편입니다. 2022년 8월 25일 폴란드 제슈프 상공에서 첫 식별이 되었고, 이후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에 착륙을 한 게 확인이 되었으며, 8월 26일 소피아 공항을 출발을 해서 오산 공군기지에 당일 19시 46분 한국 시간입니다. 착륙을 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를 이제 이륙하는 항적은 확인이 되지 않고, 기종은 보잉 747-400계열의 화물기입니다. 기체 번호는 N708CK이고 이카오 모드 S는 A97282입니다. 다음은 아틀라스 에어라인의 OY9388 편입니다. 2022년 8월 26일 폴란드 현지 시간으로 제슈프를 이륙을 해서 당일 03시 32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22시 51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공항을 이륙해서 중간 기착 없이 2022년 8월 27일 17시 05분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3시간을 체류한 후에 20시 54분에 재이륙을 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기종은 보잉 747-400계열이고 기체 등록 번호는 N454PA의 이카오 모드는 A5823 알파벳 E입니다. 다음은 내셔널 에어라인 항공사의 N8434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2년 8월 20일 04시 10분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을 이륙하여 중간 기착 없이 13시간 42분을 비행하여 8월 26일 07시 53분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4시간 30분이 경과한 당일 12시 31분 오산 공군기지를 이륙하여 02시 28분 앵커리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모든 시간은 현지 시간입니다. 이 여객기는 앵커리지에서 3시간 30분을 체류한 후에 05시 46분 이륙을 해서 폴란드 제슈프에 02시 40분에 착륙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계속 폴란드 제슈프가 지금 등장하는 점에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종은 보잉 747-400계열이고 기체 등록번호는 N95E CA, 이카오 모드는 AD3C48입니다. 다음은 아틀라스 에어라인의 OY8051 편입니다. 2022년 8월 26일 16시 30분 마이애미를 이륙하여 중간 기착 없이 15시간 55분을 비행하여 27일 21시 26분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기종은 역시 보잉 747-400계열이고 기체 등록번호는 N445MC, 이카오 모드는 A55 알파벳 E46입니다. 다음은 칼리타 에어라인은 항공사의 K49744편입니다. 2022년 8월 27일 06시 11분 로스안젤레스를 이륙하여 중간 기착 없이 12시간 43분을 비행해서 28일 10시 54분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기종은 역시 보잉 747-400계열이고 기체 등록번호는 N744CK, 이카오 모드는 AA02A2입니다. 다음은 내셔널 에어라인 항공사의 N8428편입니다. 2022년 8월 27일 14시 50분 폴란드 제슈프 공항을 이륙하여 중간 기착 없이 9시간 45분을 비행하여 28일 07시 35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기체입니다. 기종은 보잉 747-400계열이고 기체 등록번호는 N919CA, 이카오 모드 S는 ACB84D입니다. 동기간 중에 공중 화물 수송량을 계산을 한 겁니다. 민간 화물기와 미공군 수송기가 총 34대입니다. 그 중에서 오산에 착륙한 대수를 보면 747-400계열이 16대, C-17 글로브마스터 3가 18대, 각각의 항공기가 대당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능력이 747-400계열은 124톤 정도가 되고요. 글로벌 C-17 글로브마스터 3는 약 77톤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747-400계열이 운송을 한 총 화물 수량은 1989톤이 되고 C-17은 1395톤이 됩니다. 여기에 28일 오늘 도착을 한 CM5 갤럭시와 C130J 슈퍼 헤라클레스를 합치게 되면 미 공군 수송기가 수송을 한 화물 총량은 1541톤, 민간 화물기가 수송을 한 것은 1989톤으로 총량은 3530톤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오산 미 공군기지에 민간 화물기가 착륙하는 것나 민간 여객기가 착륙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미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교통 편의와 긴급 수요 화물이 있을 경우에 미 수송사령부가 민간 여객기 또는 민간 화물기를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월 21일에서 28일 사이에 16대의 대형 민간 화물기 747-400계열과 18대의 미 공군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3와 C-5M 갤럭시가 오산에 착륙한 것은 너무나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착륙한 민간 화물기의 출발지가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번의 경우도 없었던 유럽 폴란드와 중동의 쿠웨이트, 미 본토 마이애미와 텍사스주 댈러스의 포스워스
다음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등지와 같이 일본 내에 있는 미공군 기지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해석을 해보면 세 대의 민간 화물기가 출발한 폴란드 제슈프는 지난 2022년 2월 초 유럽 상황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이 나토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에 긴급 항공 전개를 시킨 제18 공수군단과 제82 공수사단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 폴란드의 제슈프고 그곳에서 세 대의 보잉 747-400계열 화물기가 이륙을 해서 한국 오산으로 직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가리아에는 4개의 미군 기지가 있고 그 중에 발칸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아이토스라고 불리우는 비축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프를 출발을 한 그 747 화물기 한 대가 불가리아의 소피아를 경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쿠웨이트는 미 육군의 사전 배치 물자 비축 창고인 APS-5가 있는 곳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포트워스에는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그 다음에 텍사스 주 방위군의 항공부대의 예비 전력이 전부 다 모두 집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이애미는 미 중부사령부와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미 공군의 예비 전력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 미국의 플로리다주입니다. 시사점과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4대의 화물기와 수송기를 동원하기 위한 이 경비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될 겁니다. 또한 화물기와 수송기가 수송한 물자의 금액을 계산을 한다면 톤당 1000만 원만 계산을 해도 35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톤당 1억 원은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3,500억 정도도 가능한 이 물자의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주일 사이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화물을 또한 경비를 사용을 해가면서 유럽, 중동, 일본, 미 본토에서 항공 수송을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누구 혹자의 말대로 훈련을 위해서 또는 무슨 쇼를 하기 위해서 이 수천억의 돈을 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상 수송이 아니고 시급하게 수송을 하는 항공 수송이라는 점과 급하게 필요한 물자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오산으로 물자를 집중한다는 것은 이 항공 수송을 하는 화물이 전 세계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물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한 엄청난 수송력을 보유하고는 미 공군 수송기가 아니고 민간 화물기를 대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이 이러한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을지훈련과는 관련이 없거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훈련용 화물이었다면 보급 분배 시간을 고려를 할 때 2022년 7월 말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야만 훈련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